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중국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국 PS죠. 이슈는 전해졌고요. 금리 동결 소식과 더불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아졌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9에서 2.7%로요.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2% 이상 밀려나면서 코스피 코스닥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 함께 1% 가까이 낙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시장에는 PBR 1배 미만, 소위 말하는 저평가 종목이 수두룩빽빽한데 정작 그렇게 싸다는 종목들을 쉽게 살 수 없는 투자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는 안녕하신지요? 또 제 포트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 12시의 실전 매매 시간, 박민영의 SNS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오늘 제가 좀 검정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계셔서 스튜디오가 칙칙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분으로 인해 화사한데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 정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2시 방송에서 여벤져스 코너를 통해서 두 분과 함께 그간 좀 몇 개월의 시간을 같이 했고요. 김진경 팀장님은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희진 팀장님이 또 새롭게 저희 식구로 들어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인사. 네, 먼저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앵커님이랑 김진경 팀장님 있어서 그땐 경쟁자였는데 오늘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수익률로 보여드려야겠죠. 깔끔하고 그 힘든 장세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기운이 좋으세요. 함께 있으면 약간 스튜디오에 뭔가 밝은 기운이 전해져서 저도 오늘 출발 전부터 조금 에너지를 얻고 가는데요. 두 분을 믿고 오늘 또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일단 제 성적표를 보여드려야겠죠. 어릴 때도 성적표 공개하는 게 참 싫었는데 매일매일 요즘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어서 여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요. 삼성전자와 Y솔이 오늘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 월요일에 샀던 서울반도체가 오늘 포트 내에서 소폭 어제까지 수익이었는데 0.4% 손실 구간입니다. 먼저 김진경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서울반도체 샀잖아요. 그리고 어제까지 수익이었어요. 오늘 손실 전환했어요. 근데 저희 PD님이 짧은 매매로 한다면 길게 안 본다면 그냥 팔아버릴까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자 이러시고 이분이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눌림목의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잠깐 눌림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서울반도체를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에서 너무나 좀 강하게 쌍끌이식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마찬가지로 소폭 2%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평선이 굳건하게 좀 지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기에 저는 현재 서울반도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경 팀장님, 포트 지금 보셨잖아요. 적게 밀리는 건 서울반도체 포트에서 삼성전자, 메지온인데 Y솔, 일진매티리얼즈, 두산인프라코어 손실 보기 10%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메지온을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메지온의 경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점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한 차례 올라오고 난 뒤에 쉬어가는 흐름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바로 주가 성향 자체가 너무나 길게 횡보가 이어진다든지 그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조정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메지온을 정리를 하고 약간은 탄력이 붙고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뭘 포트에서 빼야 될까를 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몰라요. 정희진 팀장님께서는요, 저희 포트 보시고 이거 좀 빼야겠다, 혹은 넣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먼저 저는 와이소를 좀 보았는데요. 오늘 오기 전에 더 담는다면 와이소를 좀 더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라든지 뭐 스마트폰과 관련하여서 모두 이렇게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계속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았을 때도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 그렇지만 지금 장이 힘든 때 그 낙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더 담아 보셔도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수금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뭘 팔아서 예수금을 마련해야 한다면요? 사실상 저는 매지온, 만약에 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가야 된다면 저는 매지온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김진경 팀장님께서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저는 쉽진 않지만 그쵸,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관련하여서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지만 지금 이것만으로 지금 장에 기대를 하기에는 수급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실 각오를 하신다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어떠실까요? 고민되네요. 지금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와이솔처럼 추가 낙폭 키워서 제가 손 쓸 수 없이 빠져버릴까? 10%까지는 어느 정도 손절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하고 왔는데요. 2차 전지라는 이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 분의 종목 곧장 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끌 여유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요. 자, 딱 한 종목 확인하시죠. 자,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이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이 아세아 제지. 한동안은 경협주와 제지주,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이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각각 들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먼저 현대엘리베이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청와대가 미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 철도 연결식 착공을 어쩌고저쩌고 오늘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남북 경협주 일부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찾아봤더니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만 3천 원 정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종목을 꼽으신 이유도 궁금해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종목들을 하락했는데 오히려 좀 종목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니까는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엘리베이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만만하게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움직여질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섹터분들이 있지만은 남북경협주 섹터들이 최근에 강한 탄력이 좀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워낙에 기대감이 높았었던 남북경협주인 만큼 이번에 충격이 컸지만은 오히려 좀 올라오는 속도들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더욱더 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엘리베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바로 남북경협주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어질 것이다라는 좀 예상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소식들은 악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만 미루어진 것일 뿐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남북 경협주들이 있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큰 수용주보다는 조금 더 대장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대엘리베이에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조금은 덩치가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남북 경협 활성화가 될 만한 이슈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든지 북미 수요 그리고 유엔 제재 완화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들이 다시금 기대감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충분히 시장 안에서는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조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경협주에 대해서 이벤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의 경우 꼭 관심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엘리베이 오늘 10만 원권 아랫단 9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현정원 회장이 올해 3번째 방북을 계획 중이다. 확실히 북한과의 사업 부분은 현대 측에서 좀 강하게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엘리베이 얘기 나오니까요. 채팅창에 김진경 팀장님 승부사다, 거의 전사네 이렇게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업 가치 이상으로 사실 대북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본업도 괜찮은 걸까요? 이 승강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회사 자체 내용보다는 저는 이제 이벤트,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네. 건데 어쨌든 현대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무슨 본업에 대해서는 약간 수익성 악화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남북경합주로의 시선을 돌리면은 사실 이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도 굉장히 드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경합주들이 있지만은 현대엘리베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도 수급이 이탈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보험권이라든지 투시권 이렇게 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종목을 매수하려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현대엘리베이도 이제는 그 타임이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현대엘리베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일단은 남북경합주 특성상 변동성이라든지 이슈에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서 제가 9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12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하는데 현대엘리베이가 최근에서도 기관에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현대로서는 굉장히 좀 더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남북경합주 안에서는 꼭 대장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두자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때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 귀가 그때 솔깃했습니다. 일단 99,300원의 현재가 기록하는데 현대엘리베이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 포트에서 사실 한 방에 좀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뛸 때 사실 이런 종목이 강하게 뛰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정희진 팀장님 어떠세요? 경협주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경협주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장 네. 먼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협주를 하신다면 대장주를 해야겠죠. 하지만 오늘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사실상 두 자릿수 이 마이너스도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좀 더 안전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지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아세아제지요? 네, 아세아제지입니다. 먼저 대림제지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투자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어떤 폐지 수입 그 금지를 함에 따라서 그에 관련한 수혜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다시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타격이 있을 것이다. 다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투자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부를 수입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일시적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이고요. 지금 올해까지의 어떤 실적 그리고 내년 2, 3년간의 호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그 주가들은 선 반영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수입 커터제라고 하면 그 연간 수입을 할 할당량을 이미 정해놓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 실제로 그 아주 오염된 폐지에 대해 1.5%까지 허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0.5%로 확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년에는 2,500만 톤 정도의 폐지를 수입했는데 현재는 1,500만 톤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한다고 하더라도 1,800만 톤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떨어진 폐지 가격은 이런 골판지의 재료가 되는 제지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마진 스프레드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장세에서도 지금 현재 차트의 추세가 꾸준히 살아있다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차례 눌림목 구간이 왔는데 오히려 이게 들어가기 좀 좋은 앵커님에게 더 좋은 구간이 아닌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현재까지의 배당 성향은 한 2.5% 정도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3만 원대 구간으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3, 4만 원대 구간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배당이 아직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800원대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말 배당주로도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값이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중국이 이 재활용 쓰레기 우리 수입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인데요. 지난해는 뭐 1kg의 폐지를 모아가면 130원 정도 이 폐지 줍는 분들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60원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출근길에 매일 똑같은 할머니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폐지를 줍는 거 보는데 저분의 수입이 많이 줄었을 거다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죠. 하지만 제지사들에겐 이게 또 이익으로 잡힙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좀 씁쓸한 단면이기도 한데요. 아세아 제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책적으로 중국이 이번엔 일시적으로 했지만 사실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어 부족해 폐지 수입할래 이렇게 나와버리면 큰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빅픽처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까지는 폐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실핀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2020년까지는 완벽하게 0으로 수렴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필 것이라고 보면서요. 사실 11월에는 관군제 등 해서 어떠한 중국 내에서 택배나 어떤 골판지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많았던 점에서 단기간으로 좀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아지면서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좀 더 믿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습니다. 그러면 가격 라인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저희가? 47,000원까지 좀 짧게 목표 구간을 본다고 하여도 저는 많이 흥분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 라인은 35,500원 말씀드립니다. 손절 라인은 35,500원. 짧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 사서 47,000원만 가져도 전 정말 땡큐 메리 머치죠. 김진경 팀장님 어떠세요? 제지주에 대한 의견? 네, 사실 이제 제지주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들썩들썩했던 또 업종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지주를 제가 조금 굉장히 오랜만에 좀 아세아 제지를 차트를 봤는데 일단은 뭐 고점대에서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뭐 납폭과대 종목으로서는 현재는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좀 살펴봤는데 조금은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현재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일단 주봉, 월봉 모두 다 서서히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움직임이 조금은 천천히 올라오는 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조금 더 길게 좀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주봉상 21선으로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도 무난하다라는 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레베이 아세아 제지 많은 분들이 고점 대비 조금 출렁임이 있었던 제지주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거고요. 경협주야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일같이 관심주이기도 하죠. 대표 주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각각 전해 들었고요. 또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까 저는 무척이나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고민되네요. 넣으려면 빼야 되는 상황. 돈이 왜 저는 무한정 없는 걸까요?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서울반도체 사실 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초반에 질문 드렸을 때 김진경 팀장님께서 일단은 더 보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두 종목 중에 팀장님 제가 살 것 같으세요? 산다면 어떤 걸 팔 것 같으세요? 각각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정희진 팀장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초반 시작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상해 종합지수가 좀 빠졌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떤 좀 불확실성에 지금 좀 쌓였다라는 점에서 그 중국의 중장비와 관련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아까 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여기에 대한 손절 부분을 어떤 걸 선택하셔도 두산 인프라코어를 메우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걸 손절하실까요? 어렵네요. 김진경 팀장님 앞서 메지온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단 맨 위에 삼성전자랑 지금 맨 아래에 있는 메지온 못 팔고 있어요. 좀 기대를 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있는 종목들, 가운데 있는 종목들의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그 두 종목이 더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는데 메지온의 경우 일단 횡보 흐름이 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매도 전략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은
다른 종목을 담아야겠다라면 사실 Y솔의 경우도 오늘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Y솔 자체도 움직임 자체가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최대한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전략도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Y솔의 경우도 제가 비중 축소 내지는 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스러운데요. 오늘은 사실 마음 먹고 왔습니다. 앞서 미련 0, 어제도 미련 퉁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요즘 같은 장에 사실 손실에 미련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개인 투자자로서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고요. 오늘 정리할 거예요. 분명히 소우 필터 그리고 내년도에 나올 또 신제품 필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왔을 때 조금 줄여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최근에 비중을 조절했던 Y솔에 대해서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해 보는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오늘은 일단 포트에서 제하겠습니다. 15% 손실이기 때문에 손절했고요. 어머나 팔릴 때는 이렇게 쉽게 팔리네요. 짧은 시간 안에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이 팔겠습니다. 오늘 매도 대응 함께 하네요. 속상합니다. 제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9,040원에 전량 매도 하겠습니다. 체결이 됐을까요? 일단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대로 들어간 거 맞죠? 네, 일단 9,040원, 9,030원에 매도해버리죠, 포트 내에서. Y솔과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도했습니다. 이제 뭘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현대 엘리베이 오늘 매수해볼게요. 올라갈 때 조금 더 강하게 올라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경협주에 대해서 10주 99,500원 매수 준거금이 부족하네요. 8주 넣도록 하겠습니다. 99,500원. 갑자기 속이 확상하는데 김진경 팀장님 너무 웃으신 거 아니세요? 지금 제 속은 이렇게 타는데 매수 준거금 부족에 환하게 웃으셨더라고요. 오늘 이 현대 엘리베이를 매수했고 두 종목을 팔았습니다.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오히려 제 어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그쵸? 높아졌습니다. 서울반도체, 현대 엘리베이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부담감이 그만큼 높아졌고요. 어쨌거나 또 앵커님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정희진 팀장님,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전 아세아 재질을 사실 보고는 있고 조금 더 관심주에 넣어놓고 좀 추이를 보겠다라는 네네. 심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했는데 여성분들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이 시간이 좀 화기애애한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확실하게 저희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요. 오늘 포트 변화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죠. 어찌 보면 제 선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포트 일단 오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도 꾸준하게 더 나아지는 포트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희진 팀장님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각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